여러분, 아시아개발은행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마이너스 1%로 낮췄어요. 지난 4월에 1.3%였거든요. 4월에 두 달 만에 2.3%포인트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거죠. 그런데 내년에 한국 성장률은 3.5%로 잡았어요. 엄청나죠? 4월 전망치가 2.3%였는데 이거보다가 1.2%포인트 올려 잡았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L자형으로 가지만 내년에는 V자형이 되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나 아시아개발은행 ADB는요, 이 V자 회복에 대해서는 경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올해가 워낙 낮기 때문에 내년에 3.5%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년 수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V자 반등이 아니라는 거죠. 예년 수준이라면 코로나19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옛날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2018년이 제가 대한민국의 경제 극성기라고 했습니다. 2018년처럼 경제 극성기가 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3.5%가 성장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진짜 대단한 일 아닐까 싶어요.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왔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혹은 백신이 그때까지도 제대로 안 나오고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더 심화되거나 2차 팬데믹 내지는 3차 팬데믹까지 간다고 하면 이도 굉장히 어려운 수치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희망이 보인다. 경제에 약간의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OECD 사무총장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OECD 회원국 중에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 또 경제 성장 이게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데는 워낙 많이 떨어지는데 대한민국은 덜 떨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덜 떨어진다고 해서요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수출 중심이거든요. 수출이 가장 힘있는 경쟁력입니다. 근데 세계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수출 경쟁력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이 K방역도 잘했고요. 또 코로나19도 지금 잘 맞고 있기 때문에 나름 버텨내고 있다. 이 정도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좋아져야지 수출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거고 또 수출 대한민국이 좋아져야지 기업들이 좋아지면서 내수까지도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조금씩 좋아진다는 모양새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도요. 올해는 0점대를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ADB가 말입니다. 0.5%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저물가 저성장이 계속된다. 다시 말해서 일본식 장기 불황이 계속된다.
이렇게 지금 평가한 거고요. 내년에는 물가가 1.3%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또 전망을 내놨어요. 이 말은 일본식 장기 불황 디플레이션에 빠지지는 않을 거다 하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내년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올해 지금 디플레이션 초입 단계잖아요. 지금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겹치면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적어도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가면요. 0.5%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소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움츠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내년에는 조금 나아진다 이 말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요. 올해 아시아 전체로 봐서는요. ADB가 예측하기를 46개 회원국의 어떤 평균 성장률을 보면요. 2.2%에서 4월에 전망할 때는요. 0.1%까지 낮췄어요. 2.1%포인트나 확 낮춘 겁니다. 이거는요. 이게 참 이 말이 진짜 심각한 건데 1961년 이후 59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9년 만에 1961년이면 진짜 까마득한 옛날이잖아요. 그때 이후로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하니까 이 아시아 개발은행이 이렇게 평가했고 46개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게 경제가 쉽게 이렇게 회복될 거라고는 예측을 못해요. 결국은 올해 망가진 거 내년에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지만 다 회복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ADB가 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지금 중국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 정도 보고 있거든요. 4월에 말입니다. 이게 1.8%로밖에 안 떨어졌어요. 내년에는 7.4%까지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ADB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개발은행은요. 중국의 영향력이나 입김이 크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 아닌가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도는 최악으로 보고입니다. 인도는 4%에서요. 마이너스 4%로 떨어지겠다. 무려 8%포인트나 떨어진다. 이렇게 봤고요. 인도네시아는 2.5%에서 마이너스 1%로 봤습니다. 홍콩은 좀 심각하게 봤습니다. 마이너스 3.3%에서 마이너스 6.5%로 뚝 떨어뜨렸습니다. 싱가포르는 0.2%에서요. 마이너스 6%로 떨어뜨렸고요. 베트남은 좋습니다. 4.8%에서 4.1%로 0.7%포인트만 낮췄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대한민국도 마이너스 1%인데 말입니다. 어쨌든 이게 K방역을 잘했고 나름 아시아권도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으면서 경제 봉쇄 조치가 조금씩 풀려간다. 이게 굉장히 좋게 평가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지금 코로나19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여기다가 셧다운을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게 ADB가 본 그 아시아개발은행이 본 경제 전망은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확산이 멈추고 여기에다가 치료제나 백신이 최대한 빨리 나오면서 경제 봉쇄 조치가 많이 풀려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연말까지는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을 거다. 내년에는 좀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지금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코로나19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항상 대전제로 깔린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이지만 내년에는 조금 좋아진다는 그런 모양새
이렇게 되면요. 예. 대선에서도 이게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지금 좌파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양새로 가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가 최악으로 떨어졌다가 여기서부터 쭉 계속 성장세를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를 찾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실물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될런지, 실물 경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동차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 거의 자동차 산업까지도 다 위기로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명보산업이라는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가 사업 포기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잘 나가는 업체, 그것도 왜 잘 나가는 업체인가 하면요, 특수한 명보산업만 생산하는 부품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현대자동차까지 모사까지 지금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괜찮은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포기 공문을 돌렸다고 하니까 이게 명보산업이 제2의 명보산업, 제3의 명보산업, 심지어는 제100의 명보산업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업계도 지금 뭐 롯데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진다, 어려워진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200개 점포에서 더 많은 점포를 폐점할 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고요. 조선도 심상치 않습니다. 조선도 지금 STX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초반만 가면 일거리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조가 파업하고 있죠. 그 정도로 실물 경제의 충격은 계속된다. 실물 경제를 어떻게 잘 막을 거냐, 아마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실물 경제의 충격이 지금처럼 계속 가잖아요. 이거보다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도 그만큼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좋아진다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다, 그렇게 봅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좋겠지만 생각한 만큼 우리 경제가 그렇게 V자 반등으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